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육하는 영상의 자료와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시면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AP 공식 유튜브라고 보이시나요? 이 밑에 이제 주식 강의 영상이 있고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와 아니면은 다른 팀장님들이 올려놓은 그런 강의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직까지 이 교육 내용을 따로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올려드린 교육에 대한 자료를 이제 추가적으로 업로드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세훈 전략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게 교육 자료를 올려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로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그 12월 8일, 12월 8일의 무료 추천 종목을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시, 네, 보통 이제 소장님께서 7시 52분, 7시 30분 정도에 출근을 하시고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뭐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이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 프렌즈, 현재가 2,43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500원, 손절가 2,32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리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저의 첫 교육은 로그와 선형눈금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의 종류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뭐 여러 차트가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캔들을 기반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들 HTS를 키게 되면은 가격을 기반으로 간격을 나눠 그린 차트는 선형눈금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눈금 차트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기존에 이제 차트나 아니면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상승과 하락의 퍼센테이지를 기반으로 이제 간격을 나눠 그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건 이제 미래에셋대우 공식 블로그에서 제가 조금 포은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선형묶음 차트랑 로그묶음은 좀 옅은 파란색이고 선형묶음 차트는 좀 진한 파란색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최근의 상승 흐름이 아닌 그 이전에 있던 상승 흐름에 있어서 이 로그묶음 상에서는 되게 가파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선형묶음에서는 좀 작게 흐름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최근의 상승의 흐름에 있어서는 강하게 선형눈금에서 차트에서는 표시가 되고, 루그눈금 차트에서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셀트리온 차트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핸들을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로그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선형으로 적용하거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평선을 다 지워버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15만원, 뭐 20만원, 25만원, 그 다음에 35만원. 근데 좀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5만원에서 자 30만원, 30만원 정도, 보시게 되면은 20만원이 여기에요. 20만원 여기고 25만원이 여기죠.
네, 25만 원이 여기고, 자, 어떤 느낌이 들게 되냐면은 일정하죠. 네, 일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거를 조금 작게 보시게 되면은 10만 원, 네, 10만 원 단위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10만 원의 두 배는 20만 원이죠. 20만 원이고, 이 간격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20만 원의 두 배는 40만 원이죠. 네. 보시게 되면은 40만 원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가는데 두 배죠. 100%라고 하면은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는데 얼마죠? 100%죠. 똑같은 100%인데 간격의 차이가 좀 월등히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다만 이거를 이제 로그 눈금으로 적용을 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이거를 캔들을 로그로 적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10만원에서 19만원, 여기 뭐 10만원,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가는데 두 배니까 이 정도로 체크가 되고, 이거를 또 10만원에서 20만원에서 40만원 가는 데는 또 100%니까 똑같은 간격으로 표시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종목의 눈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또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선형 눈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산의 증가폭이 커가지고 다른 시기를 압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전의 변화는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의 상승폭은 크게 보이는데 이걸 적용해서 이제 일봉을 쭉쭉쭉 내려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전의 상승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다는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거를 로그 눈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보기 어려웠던 이전의 상승과 하락도 눈으로 쉽게 인지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최근 자산의 증가폭과 별반 틀릴 게 없는 증가폭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은 차트상,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캔들 있죠. 이런 캔들적인 부분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유형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유형이 나오고 속성에 들어가서 로그, Y축 변환에서 로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체크하면은 로그로 적용이 되고요. 이거를 체크를 풀게 되면은 간단하게 선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차트 툴 편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게시판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툴바에 이모티콘도 누르게 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로그 눈금의 차트의 장점이 무엇이냐? 자, 로그 눈금 차트의 장점은 큰 시간 프레임, 그러니까 월봉이나 주봉,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변화를 보였을 때 추세,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적절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뭐 증권사나 아니면 외국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의 지지와 저항을 그리고 트렌드를 볼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뭐 셀트리온을 봤으니까 셀트리온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게 되면요. 자, 로그를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월봉을 한번 로그를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로그가 적용이 된 차트고요. 캔들을 눌러보시게 되면 로그를 풀게 되면은 이런 차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로그를 적용해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 있던 어떤 뭐 배당락이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지우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차트 환경 설정에서 이런 거는 좀 지워버리고, 이 정도만 볼게요. 자, 깔끔해졌죠? 네, 차트가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차트를 트렌드를 그려버리게 되면은 이 상승 트렌드가 있는 구간들, 보이시죠? 네, 상승 트렌드가 있는 구간들을 좀 연결을 해볼게요. 네, 이 정도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추세선 복사. 이 기능 자체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교육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트렌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저가적인 부분들이
맞닿는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은 2019년 8월달, 2020년 3월달, 2019년 3월달이랑 2019년 10월달 구간이 있다. 8월달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이랑 올해. 그리고 왜 주가가 여기서는 턴어라운드 하는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느 정도의 고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횡보하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높이로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강하게 준다. 그러면은 약간 이때랑 비슷하죠. 흐름이 지금 이때랑 만약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거나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게 연정이 되면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의 이제 셀트리온 차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0년간 일정하게 형성이 된 채널 트렌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셀트리온의 상승 채널이나 아니면은 주가의 트렌드다. 트렌드 추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밑단은 하단은 하단 트렌드 채널 하단, 그리고 여기는 채널 상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예시 종목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리뷰를 하고 있는 HLB라는 종목을 한번 로그를 적용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캔들을 로그를 표시하지 않고 선형눈금을 보시게 되면 점이죠. 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로그를 적용해서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자, 2011년의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고가와 저가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과 하단이 상당히 명확한 차트로서 저는 인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아까 셀트리온 차트처럼 똑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정도의 하단 채널 정도를 작도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영웅문이다 보니까 조금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좀 이 정도?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트레이딩 플랫폼이 이제 트레이딩뷰 같은 데서는 정확하게 딱 여기가 맞닿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제 영웅문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트레이딩 플랫폼에서는 정확하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좀 영웅문이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완벽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어쨌든 차트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고가 그리고 두 번째 고가가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 복사를 해보면은 이런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잘 맞닿는다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또한 셀트리온과 함께 한 약 10년 정도 상승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최근 작년에 형성했던 저점조차도 이런 구간들에 있어서 지지를 받고 더 큰 상승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잘 올라가줬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 종목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셀리드란 종목도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선형묶음의 차트를 보고 하는 매매자들과 로그묶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한 자들의 좀 입장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셀리드란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그 백신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죠. 제가 이제 셀리드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때 이런 선형묶음상에서는 자,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죠? 이런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어떤 트레이더들은 주가가 돌파가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긴 했지만 돌파가 나왔고, 자, 여기서 이제 지지받게 되면은 지지받으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저항 트렌드에 있어서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구간들에 있어서 지지받으면 한 번 정도는 더 슈팅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돌파가 되었다. 그러니까 따라 붙어서 매매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영상에 대해서 셀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매도 관점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캔들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은 로그를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지웠다가 다시 그려야 되겠죠? 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약간 좀 불편하더라고요. 영웅물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자, 저항. 아까랑 똑같은 차트인데 로그로 적용했을 때는 좀 틀리죠? 정직하게 저항을 몇 차례? 6차례 받았어요. 자세하게 좀 앞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차례 받고 종가상 한 번도 돌파가 된 적이 없고 이후에 돌파하지 못하니까 조정을 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상승을 좀 보긴 했는데 아쉽게 좀 다시 하락 이탈하고 다시 되돌림을 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선형묶음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저항 추세를 작동하고 저항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지지받으면 더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버텼을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로그 눈금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와 고가를 연결하는 저항 추세에 있어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면서 추후의 거래를 위해서 관망하는 포지션으로서 바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형묶음 차트의 장점이 없느냐? 그렇진 않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 또한 선형묶음 차트를 볼 때가 많아요. 예시를 들게 되면은 뭐 분봉을 본다든지, 분봉에서는 이제 단타나 단기 스윙을 할 때 이용하죠. 실질적으로 키움증권에서 이제 제공하는 영웅문 플랫폼 상에서는 뭐 예시를 들게 되면은 제가 이제 흔히 뭐 피보나치 레벨을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영웅문 상에서는 이렇게 선형묶음 차트로 봐야 좀 정확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로그 눈금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선형묶음 봐야, 자, 보시면은 78.6이 39,400원인데 똑같죠? 근데 이거를 차트를 이제 캔들을 클릭하게 돼서 보시게 되면은, 로그를 적용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가 39,4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눈금상에서 38,600원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거를 해보시게. 그래서 전 이제 피보나치를 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선형묶음 차트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내리고 싶은 결론은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결론은 이제 매매를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하고 싶은 트레이더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로그와 선형 눈금 차트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안 봐도 될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좋은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할 수가 있어서 이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한 분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이즈로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노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매매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어떤 근거에 기반을 해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항 트렌드를 그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그릴 때도 이런 데가 이제 뭐 선형 눈금에서는 돌파가 나오는데, 근데 로그 눈금상에서는 딱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선형 눈금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그 눈금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로그 눈금에서도 돌파가 나왔다, 그 다음에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그때 진입을 하게 되면은 로그 눈금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로그에서 적용하느냐 아니면 선형에서 적용을 하느냐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참고를 해서 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이제 로그 눈금과 선형 눈금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다운받아 보실 분들도 다운받아 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육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